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전자책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자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님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책 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저자 우경아 지음.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 가면 언제든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나연구소 많이 들어봤고 많이 읽어봤죠?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았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프롤로그입니다. 늘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다. 처음 시작은 내 마음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관계로 확대가 되었다. 무슨 일이든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인생을 더욱 재미있고 즐겁게 가치 있게 살아간다고 늘 생각한다. 이미 많이 들어본 말들이지만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원해본다.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작가들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나연구소. 저도 이 책을 낭독을 해서 마음의 그 변화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차 프롤로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첫 번째, 사람이 전부다. 2. 받으려는 마음 내려놓기. 3. 이름 기억하고 부르기. 4. 비교하지 않기. 5. 경청하고 공감하기. 6. 질문하고 관심 갖기. 7. 먼저 인사하기. 8. 미소 짓기. 9. 원하는 것 주기. 에필로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첫 번째, 사람이 전부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낀다. 나는 직장 생활을 15년 했다. 마지막 직장은 12년을 다녔다. 영업 관리 업무를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역시나 사람이 전부라는 것을 실감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가치가 있고 돈으로 이어진다. 같은 제품과 상품이라도 이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과 내가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게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특히나 사람들의 자기 발견, 성장과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더욱더 사람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사람이 전부고 사람이 모든 것이다.
사람을 위한 일인 만큼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본성과 본능, 그리고 욕구와 희망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본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이다. 생리적 생존의 욕구, 안정적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사람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사람들의 행동과 말, 그리고 감정, 변화, 심리 등의 원인과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형태와 방향은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보고 관찰을 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먼저 나라는 사람의 욕구와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해서 나라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과 영향을 준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말은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같다는 말이다. 모두가 같은 사람이니까 늘 사람이 전부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2. 받으려는 마음 내려놓기. 주는 마음이 부자의 마음이라고 한다. 계속 무언가를 남들에게 주려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줄 것으로 보이고 계속 내 안에서 무언가가 채워진다. 나는 희생과 헌신은 오직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혹 자식들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는 부모님들을 본다. 부모 자신의 욕구와 소망은 외면하고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기에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자식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고 혹시나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기대에 어긋난다면 안타면 화가 나는 것이다.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집착에 반발심이 생기기도 한다. 간혹 주변에서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본다. 그리고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이런 말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낀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다. 그런 문화와 정서는 우리들의 무의식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 남들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게 한다. 내가 힘든데 무작정 남을 돕는 것보다 나의 마음과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거절하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 그것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대부분이 돈과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내가 준 것에 대해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가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내가 여유가 되는 만큼 주어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는 것이 좋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주는 것에 기뻐하고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관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나 자신도 불만을 느끼지 않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주는 사람의 호의와 성의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부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3. 이름 기억하고 부르기. 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많은 신경을 쓴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요즘은 SNS의 발달로 더욱 그런 경향이 큰 것 같다. 나는 기억력이 좋고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하는 편이다. 블로그를 하면 대부분의 본명보다 닉네임을 많이 부른다.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자기 노출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소통을 오래 하다 보면 재미도 크지만 때론 한계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소통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블로그를 주로 하기에 블로그를 통해 인연이 된 이웃분들과 자주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남을 갖기도 한다. 이름을 알게 된 분들은 댓글을 달거나 카톡으로 소통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름을 부르는 편이다. 온라인상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작년에 1인 기업가들을 양성하는 김영환 교수님을 알게 되어 상담을 했고 1인 기업 기본 정규 가정 수업을 들었고 지금은 프로 CEO 가정 수업을 듣고 있다. 김 교수님은 장점이 매우 많고 인품이 높아 신뢰가 가는 분이다. 작년 김 교수님과 상담을 했을 때 교수님은 나의 딸 이름을 물어보셨고 오랜만에 다시 연락을 드렸을 때 우리 딸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민이 아빠라고 나를 기억하고 불러주셨다.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교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오랜만에 연락을 했더니 나의 딸 이름까지 기억하고 불러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교수님의 팬이 되었다. 교수님의 이런 섬세함과 깊은 마음이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1인 기업, 과정, 독서, 모임, 강연,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꾸준히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내 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 나에게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나의 이름이 소중하다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름이 매우 소중하다. 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비교하지 않기. 절대적으로 말과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외부의 환경이나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고 상대적이라는 말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때때로 마음이 상하는 이유도 남들과의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외모, 가정환경, 집, 차, 능력, 경제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늘 남을 의식하고 남들과 비교하기에 힘이 드는 것이다. 자격지심이라는 말과 열등감이라는 말이 있다. 자격지심의 말뜻은 스스로 마음을 부딪힌다는 말로써 자신의 일이나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이고 열등감은 남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허탈감이 들게 마련이다.
또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이 들기도 한다. 이런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유동적이기에 이러한 것들에 휩쓸리기보다 자기만의 주관과 중심을 확고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보다 자신이 가지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과 심리 상태는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 기운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 호감이 가고 편안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왠지 믿음과 신뢰가 간다. 늘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는 사람이라면 가치 있는 사람도 불편하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남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감과 신뢰를 주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경청하고 공감하기. 경청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와 문화적으로 자신의 생각, 마음,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다. 그렇기에 남들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마음 정신 속에 무언가를 계속 담아둔다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무거운 일이다.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꺼내어 놓지 않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때론 우울증, 무기력이라는 증상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한다.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쉽지가 않고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이 많다. 당장 나만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느끼고 공감하기보다 들으면서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아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가는 것 같다. 나 자신도 이런 나의 마음을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있기에 이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듣고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한다. 내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속마음 이야기를 모두 하면 후련함과 기쁨을 느낀다. 얼마 전부터 블로그를 통해 코칭을 시작을 했다. 코칭이라는 말은 티칭과 반대되는 말을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청과 공감 그리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의 말과 마음에 집중을 하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감과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몸의 감각과 집중하는 수련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작년 가을부터 단월들을 다니면서 기체조 명상, 감각, 수련 등을 하고 있다. 이런 수련을 통해 무겁던 머리가 맑아졌고 몸의 에너지, 순환이 잘 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다. 몸의 감각에 의식을 집중하고 지금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훈련은 몸과 영혼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더욱 많은 것을 잘 느끼게 해준다. 감각들이 좋아지면 상대의 마음과 감정들이 더욱 잘 느껴진다.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귀와 마음으로 상대방은 느끼고 공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질문하고 관심 갖기. 김영한 교수님의 1인 기업 프로그램 CEO 가정 수업을 들으며 제일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질문의 중요성이다. 질문을 통해서 나의 철학적 브랜딩과 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 브랜드인 나연구소의 존재 가치, 핵심 가치, 미래 가치가 모두 나와 내 고객들의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 받기를 원한다. 관심이라는 것은 본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누군가가 나를 봐주지 않았다는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명상 등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잘 관리하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고 사람에게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봐준다는 것은 매우 기분이 좋은 일이다. 우리가 매일 잘 씻고 예쁜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도 되지만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나의 경우도 오랜 시간 나를 모르던 시절이 있었다. 나를 알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면서 나를 알아갔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질문을 해야 한다. 블로그를 한 지 3년이 되었고 나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수많은 질문을 나에게 하면 묻고 또 묻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내 인생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런 과정과 시간이 쌓이자 생각과 에너지가 모여서 점점 나 자신과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 자신도 경험을 통해 질문의 힘을 알게 되었고 질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질문을 통해 나의 마음을 관찰하고 나를 만나고 내 인생을 만났다. 사람을 만나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관계를 맺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질문을 통해 상대에게 관심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먼저 인사하기. 12년 다니던 전 직장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했다.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익혔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해준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다.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 있고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닫혀 있고 여유가 없다면 먼저 인사하기가 쉽지가 않다. 분명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간다면 매우 기분이 나쁜 일이다. 인사를 안 한 사람은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세세한 상황들까지는 상대방이 알기는 어려운 법이다. 업무 관련 미팅과 상담을 하더라도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우위가 서고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한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의 심리적 영향력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사라는 것이 꼭 아랫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상대방에게 밝게 인사를 해보자.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호감을 얻는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미소 짓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다. 웃는다는 것은 행동이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감정이다. 우리는 흔히 행동보다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반대라고 나는 생각한다. 책들을 보고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보아도 행동이 감정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감이란 자신이 감정에서 나올까? 자신감이 있는 행동에서 나올까? 꼭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나중인지 알 수는 없는 것 같다.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이나 감정을 바꾸는 것보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이다.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허리는 세우고 어깨를 펴보자. 턱을 당기고 아랫배와 하체에 힘을 주어보자. 눈에는 힘을 주고. 그렇게 보면 무언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기분이 금방 들 것이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바른 자세를 하는 행동의 변화에서 우리는 자신감이라는 감정의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고 수시로 웃는 표정을 연습해 본다. 내가 내 얼굴을 관찰해 보고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얼굴에는 수많은 근육이 있다고 한다. 그것들을 수시로 풀어주는 연습을 한다면 웃을 때 매력 있는 얼굴이 나온다고 한다.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과 환하고 크게 웃는 사람의 미소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이 있다. 나 또한 그런 호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밝고 즐거운 사람이 잘 웃기도 하지만 잘 웃고 미소를 잘 짓는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다.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얼굴을 통해서 본다. 인상을 쓰는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라면 다가가기도 불편하고 말을 걸기도 어렵다. 잘 웃고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고 늘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잘 웃고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원하는 것 주기. 제일 고마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호감과 매력을 느낀다. 남들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알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과 과정에서 자신만의 매력과 멋을 뽐내어져 나오는 것이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정의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경험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더욱 성장하고 싶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전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전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자신이 안다면 생각하는 것도 계속 세상에 내어놓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세련되게 만들어가고 공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늘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잘 유지하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과 기분도 잘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게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이 생긴다. 그럼 내가 경험한 선과 아는 선에서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감사함과 호의가 오랫도록 기억되게 마련이다. 주는 마음이 부자 마음이다. 계속 남들에게 무언가는 주다 보면 주기 위해 무언가가 계속 눈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채워진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관점 차이는 시작에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과 변화에서 많은 차이가 생긴다. 나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듯이 이제는 내가 가진 것, 경험한 것, 배운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글로, 말로, 영상으로, 강의로, 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속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의 가치, 영향력, 브랜드, 수익, 행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나누려는 넓은 마음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에필로그.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대부분의 아는 이야기이고 책과 영상 등에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잘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나는 평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 사람의 마음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흔적과 힌트들은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잘 인지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하고 인생을 지혜롭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책을 쓰면서 나 자신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나의 지금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행동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 인생에 적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책을 보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여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나연구소 올림.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